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쥐는 자의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도 가족과 측근들에게 권력을 적절히 나누려 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준다. 권력은 나누려는 순간 더 큰 분쟁을 일으킨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왕자의 난이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한동안 상황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여러 아들들에게 균형 있는 권력을 주려 했고 신하들에게도 적절한 권한을 나눠주려 했다. 하지만 권력은 나누어진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은 정도전을 비롯한 개혁파 신하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조선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한 왕권보다는 신하들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곧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방원은 자신이 개국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공을 세웠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이는 곧 불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그는 행동에 나서게 된다. 1398년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개혁파 신하들을 숙청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나누려는 자와 권력을 한 손에 쥐려는 자의 싸움이었다. 이방원은 결국 승리했고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의 힘을 견제하고 군사력을 집중시켜 다시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을 나누려 했던 군주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오히려 권력을 확실히 장악한 자들이 성공했다. 이방원은 자신의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태종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명분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이방원은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조선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도전과 개혁파는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하들의 힘을 키우려 했지만 이방원은 오히려 강한 왕권을 통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방원의 승리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 그가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조선은 약한 왕권 아래서 끊임없는 내분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강한 왕권을 만들었고 이후 세종대왕이 태어나 조선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닦았다. 우리는 종종 조직이나 사회에서 권력을 분배하면 더 평화롭고 공정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을 나누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자들이 생기고 결국 더 큰 혼란이 벌어진다. 이방원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했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은 강한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권력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사하고 유지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왕자의 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